반갑습니다. 디스커버리 마린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수영마 요트 경기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마 요트 경기장 재개발 때문에 배를 외부로 이제 반출해서 보관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보이시는 뒤에 스타크래프트 690이랑 6.9m죠. 그리고 오후에는 야마하 36피트, 거의 10m 정도 되는 이 배 같은 경우는 총 중량이 한 2톤이 조금 안 되긴 하고, 그리고 야마하 같은 경우는 톤수로 하면 10톤 정도 됩니다. 이 두 대를 5동 카고 차량과 그리고 10톤 야마하 보트 같은 경우는 로베드로 실어야 됩니다. 로베드로 야간 운행으로 이제 운반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거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저희가 배 두 대를 모두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뒤에 보는 이제 SP690 스파르탄 크래프트, 이게 6.9m거든요. 6.9m 짜리는 실내로 지금 내려놨고, 그리고 야마하 36피트, 이게 총 톤수가 11톤이 나왔고, 길이가 이제 11.5m에 너비가 3.6m, 그리고 높이가 거의 한 5m 이상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실내 보관이 어려워 이제 외부로 대놨고요. 실내 이제 보관 가능한 길이는 저희가 총 이제 한 8m까지 실내 보관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반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도로교통법 77조, 예, 알아보니까 77조더라고요. 77조에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길이, 그 다음 너비, 그리고 높이, 이 세 가지 요인이 제일 중요한데, 무게는 사실 고려를 크게 안 해도 돼요. 무게는 웬만한 무게 안에서 다 허용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길이인데요. 길이는 16.7m 이내만 들어오면 돼요. 16.7m면 피트로 따지면 거의 한 40피트 후반, 50피트까지 16.7m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그 배들은 다 된다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너비입니다. 너비. 이 도로폭이 2.5m인데 이 2.5m가 초과하면 그 주간에 허가 없이 운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5m가 넘어가는 순간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야간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높이입니다. 높이는 실제로 4m가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종단, 횡단 구조물 뭐 이런 법적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4.7m라고 돼 있고, 거기서 0.2m를 뺀 4.5m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높이를 포함해서 4.5m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는 트레일러의 폭이 2.5m입니다. 그러면 배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그 선체의 폭이 이 트레일러를 옆으로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가가 없이 주간에 운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뒤에 오른쪽에 있는 배를 보면 트레일러보다 훨씬 튀어나와 있죠. 저런 배들은 이제 주간 운항이 불가능하고 허가를 받거나 야간 운행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이인데, 높이 같은 경우는 보통 트레일러의 높이가 몇 미터가 되냐면, 일반적인 트레일러 높이가
한 70에서 80c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 트레일러에 올렸을 때 배 거의 흘수면보다 밑에 보통 얹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 높이에서 이제 트레일러의 높이를 어느 정도 이제 합산을 했을 때 총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로 끌고 갔을 때 경우는 트레일러 바닥면에서부터 저 끝 꼭대기까지 4.5m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쟀을 때 지금 요까지가 1m 80, 그리고 바닥에서 요까지가 1m 한 50 정도 되죠. 그러면 3m 30 정도가 이 차체의 총 높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폭이 2.5 안에 들어오고 높이가 이제 3m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송이 가능하죠. 얘를 5동 카고차에다가 실었을 때 얘가 가능하냐? 그러면 너비가 2.5니까 일단 가능하고요. 근데 높이가 이 3.3에서 5동 카고차의 원래 자기 높이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1.5 더하기 3.3이니까 4.8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대충 재서 그렇지 실제로 얘가 4.5m입니다. 그 합산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5동 카고차에다가 트레일러를 통째로 올려서 이제 운반을 했고, 이 5동 카고차의 비용은 사실 부산에서 한 울산 정도까지 간다 했을 때 편도로 한 20에서 30 사이, 그리고 왕복은 이제 공차로 오는 경우와 물건을 또 싣고 오는 경우가 다른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초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5동 카고에 어떻게 실느냐? 보통 7톤 크레인 정도면 이 차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트레일러랑 통째로 올려서 하는데 보통 한번 하는데 평균 가격이 한 10만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만원에 이제 5동 카고차 비용까지 더하면 한 30에서 40 사이로 이런 배들은 옮길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옮긴 게 야마하 36피트인데 그거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두 번째 배가 이 야마하 36피트 이제 보트고, 얘는 어떻게 옮겼냐면 요트 경기장에서 크레인으로 일단 떴습니다. 크레인으로 뜨고 로우베드라는 차량에다가 이제 올린 다음에 이 너비가 3.5m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비나 길이나 이제 높이나 중량 중에 단 한 개라도 도로교통법 77조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를 받거나 야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나 뭐 이런 거 잴 필요도 없이 야간 운행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야간 운행을 했을 때 비용이 좀 거의 더블로 늘어납니다. 일반 비용보다. 보통 로베드로 야간 운행하지 않고 뭐 부산 울산 정도 거리는 한 70만원 정도 편도 요금이 나오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야간 운행을 해서 거의 150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높이가 이게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4m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베드가 보통 높이가 뭐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선대를 받쳐야 되니까 이 실제 높이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1m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 높이가 4m 50 정도 되면 1m를 더하면 총 5m 50.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에 4m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또 무조건 야간 운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비가 3.5m입니다. 3.5m라서 일반적인 차도로 얘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행을 해야 되고, 실제 총 중량은 11.5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운항 제한에 걸리는 톤수는 아니긴 한데 어차피 높이랑 너비가 걸리기 때문에 야간 운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자기의 보트가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이동할지 막 계산할 때 이 도로교통법 77조에 이 지금 높이, 너비, 그리고 중량, 길이, 요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어떤 차량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동 카고는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는데 뭐 30만원이라면 평판 트레일러는 뭐 60만원, 그 다음 로베드는 7, 8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더블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트 트레일러로 이동해도 뭐 괜찮긴 한데 사실상 보트 트레일러가 5동 카고랑 비용이 막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레일러로 이동하시는 기사님을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이동을 해달라고 하면 왕복으로 그래도 일당을 뭐 15에서 20은 드려야 되는데 5동 카고로 하면 한 20에서 30 사이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지게차나 끌어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5동 카고가 좀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관소에 지금 야외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지금 밑에 선대를 보시면 아직 완료된 게 아닌데 지금 이런 V헐 선대를 앞쪽과 뒤쪽을 해서 이제 중심으로 받쳐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쪽이랑 저 뒤쪽이랑 약간 고인목으로
중량을 좀 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따개비는 좀 이제 고압 세척기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싹 씻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바람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싱으로 호박 작업을 이제 해놓는 작업까지 해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디스커버 마린에서 사실 울주 보관소에서 좀 보관하는 배들을 이렇게 맡겨서 보관해 드릴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운반 차량이나 아니면 뭐 상하가 방법, 뭐 지게차나 크레인 중에 뭐 어떤 게 싼지, 그리고 선대 같은 거를 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 배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런 솔루션을 그냥 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부산, 울산 뭐 이런 경남권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마 요트 경기장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배들이 지금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디스커버 마린의 마린 박사였고요. 이걸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